후보자인데 본인이 사양했어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분인데 북한 탈북자들을 모아서 그 대한학교 이사장님도 하시고 행정학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북한 핵 문제 곧 우리 김태우 박사님 강연하시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그 대통령 미국 가서 그 이루어진 성과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잠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길도 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노재선 위원장님께서 저를 해군 생활학교 졸업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해병대 대령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북한 핵 위협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2023년 4월 26일은 가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핵 공포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고 국민 76.6%가 대한민국이 자체 행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온 국민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지켜보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동맹국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그 순간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핵 공유와 조금 다르지만 미국은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함께 핵 보복을 협의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핵 협의체, 영어로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것을 창설하기로 했고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4척의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필두로 북한을 핵에 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상당히 구체성이 부족한 억제였지만 우리 국민들이 불신해온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정례적으로 기양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한 순간에 괌에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이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1만
1750톤에 길이가 170m의 거대한 크기로 W76-2라는 핵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하고 있으며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만으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잠수함입니다. 이러한 잠수함 8척을 태평양 지역에 운용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정례적인 기항을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미국이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커다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영변에 경수로 2기를 설치해주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은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핵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 19년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노력했으나 오히려 북한 핵 개발에 시간을 허용하여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하여 87개 이상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소형화 및 핵폭발 고도 실험을 지상 800m에서 폭발시켰을 때 한국 국민을 얼마만큼 죽일 수 있고 600m에서 폭발시켰을 때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는가,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 위에 북핵 폭발의 공포가 다가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지 않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탄생한 근본 워싱턴 선언은 단지 구두의 약속이 아닌 선언에 의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세계 유례가 없는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핵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더 이상 핵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핵 억제만이 길이었습니다. 가증스럽게도 북한은 2021년 최선의 외무상을 통해서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군축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과 군축회담에 나섰더라면 한국과 일본은 즉각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은 전술 핵을 개발 완료하고 소형화했다고 매스컴을 통하여 공개하면서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소형화된 핵탄두는 직경이 약 50cm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북한 김정은은 자신만이 핵을 사용해서 한국을 공격하고
어느 때나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터인데 4월 26일 워싱턴 선언에 문서화된 핵 보복 선언은 단숨에 심장이 멎는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미국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가하면 정권의 종말이라고. 1991년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 핵무기 950발을 철수한 이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과 이것이 아니면 자체 행장을 해야 한다고 저희 자유대한 국민 모임에서 기자회견, 강연회 등을 통해서 강조하였고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3월 초에는 미국 언론기관인 MBC 기자가 저의 자유대한 국민모임 서초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핵무산 정책의 구체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 둘째, 한국의 핵 위협은 북한 핵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위협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지난 미국 대통령 카터와 트럼프처럼 미군 철수 주장을 할 때 한국은 멘붕이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은 평소 한국민의 우려를 고려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판국에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란 문제에는 워싱턴 선언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자국 국민에게 핵 위협을 가하는 집단의 편에서 있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는 반역자가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덩달아 자신들이 사전에는 이번 워싱턴 선언과 같은 국민을 핵 공포로부터 구출하는 위대한 일을 못할 망정 파탄 해결하고 선동하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인인지 북쪽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북한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멘붕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 택하게 될 길은 아마 재래식 무력 증강이 될 것입니다. 재래식 무력 증강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핵기술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빈 깡통이 된 북한 김정은은 앞으로 어떠한 대남 도발을 할 것인지 철저히 감시하고 점차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 워싱턴 선언 이후에 해야 할 우리 한국 측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첫째는 한미 간의 협의체 NCG의 구성을 위해서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인력을 엄선 배치해서 핵사용 매뉴얼을 신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핵협의체 NCG의 한미 간 파트너 간에 정례적으로 핵사용 절차에 따라 운영 시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워싱턴
서명의 NPT 자율 및 준수를 약속했지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 저장된 핵 폐기물 50만 8천 포대를 재처리하는 것은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 완료 전 단계까지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안전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본이 하고 있는 핵무기 조립 이전 단계까지 준비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 사항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란 원자력 발전 후에 남은 사용 후 핵 연료를 재활용해서 다시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있는 핵 연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로서 이때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두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빌 게이츠는 대한민국이 SMR 소형 원자로와 바로 말씀드린 파이로 프로세싱의 기술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3천억 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힘을 입어서 파이로 프로세싱의 이 기술은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핵 연료의 폭탄에 필요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우리가 기술의 안전한 기술에 의해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북한 핵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위협에도 우리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핵 외교를 계속해야 합니다. 중국은 산동반도에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부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비행장을 닦고 중국 해병대의 2개 여단과 그리고 많은 미사일 수량은 1000기 정도를 한반도 공격용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들의 핵폭격기 H-6K를 바로 산동반도에 비치해서 핵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계획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방산 능력은 세계 4위에 달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비핵 고위력 미사일과 스텔스 무인기 및 드론을 결합해서 북한의 핵 벨트를 상시 정찰 감시 체계를 갖추고 북한이 핵 공격 시도가 포착된 즉시 고위력 미사일로 사전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아이언돔을 조속히 구축해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통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길도 박사님에게 격려의 박수할